留学生 TV。 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留学生の진です。 제이짱です。 예, 안녕하십니까. 유학생 진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말고 한국어로도 한번 진행을 할게요. 네, 今日は日本語じゃなくてね、韓国語で久々進行したいなと思います。なので少しゆっくり喋りながら皆さんの勉強のために役に立てばと思います. 오늘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약간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본 와서 놀란 점, 집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일단 놀란 게 지금 우리 집도 그런데 맨션도 아파트도 단독주택도 베란다가 있는 집을 지금까지 봤을 때 베란다에 창문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베란다 문은 있는데 원래 한국은 나가서 이제 베란다가 이제 물론 한국도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개인 공간처럼 쓰거든요. 왜냐면 그 베란다 가장 바깥쪽에 또 이렇게 샤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 창문으로 돼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쵸? 홋카이도 이런 추운 데는 한국처럼 이중 창문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도쿄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타워맨션의 경우 모층 부분이 그렇게 썬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아, 그래요? 저 비싼 집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 다다미 문화. 네, 일단 한국은 어떤 식으로 돼 있죠? 다다미가 없죠. 네, 뭘로 돼 있죠? 장판입니다. 네, 이게 근데 아마 이 장판이냐 다다미냐로 구별하기 전에 한국은 일단 그 바닥 난방이 돼요.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온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온돌이란 말 자체가 따뜻한 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존재하는 집에서는 온돌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아요. 뭐 뜻은 대충 통하긴 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마 온돌이라는 그냥 명사가 옛날부터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바닥 난방이라는 게. 그래서 일본에서도 유카담보라는 말을 쓰듯이 한국에서도 바닥 난방이라는 말을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가스나 기름 보일러를 통해서 바닥에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쇠 파이프를 달궈서 이제 바닥에 난방이 이제 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신기한 게 부엌이나 화장실에도 보일러가 들어오는 집이 많아요. 한국은 화장실 이외에는 거의 다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어디가 들어오죠? 일본은 유가담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실에 난방이 들어오는 구조를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일본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난방을 에어컨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많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이제 바닥 난방의 경우는 그나마 좀 덜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환기 한번 시키면 꽤 프레시한 기분이 드는데 항상 늘 매년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습기도 바꿔보고 가습기를 더블로 틀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뭐 젖은 수건도 널고 근데 많이 건조해요. 확실히 일본이. 왠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얼굴 건조한 것 같지 않아요? 한국인 여성들이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에어컨을 덜 쓰는 게 혹시 그 원인의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건조한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막 보습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팩이라는 것도 그렇고 로션도 사실 보습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그거랑 모순된 게 욕조에 오래 들어가 있거나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이제 난방에 이제 오래 노출이 되다 보면 건조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다미 좋아해요? 다다미 특유의 그 풀립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느낌도 들고 싫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다다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다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일본 오면 한국인들 중에 다다미 싫어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근데 싫을 이유가 있나? 사실 난 오히려 좋던데. 이게 무슨 전체 다 다다미도 아니고 방 하나만 다다미면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 액체를 쏟았을 때 좀 관리가 어려우니까 아. 그런 건 있죠. 일본 와서 놀란 것도 없습니까? 화장실 좀 센세이션하지 않았어요? 아, 네. 처음에 왔을 때 꽤 예전 얘기긴 하지만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된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네. 뭐가 더 좋아요? 한국이랑? 지내다 보니까 분리된 것도 장점이 있고 또 합쳐진 것도 물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이제 보통 욕조랑 화장실이 합쳐져 있고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이제 욕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샤워 베이스. 그래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아침에 막 회사 가야 되는데 부부가 맞벌이해. 근데 막 한 명은 씻고 있는데 한 명은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럴 때 못 겹칠 가는 때. 거죠. 네.
그런데 이것도 한국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좋은 집을 사시면 됩니다. 한국은 화장실이 2개 있어요. 기본 4인 가족 이상이 살고 있는 곳이면 2개 있는 집이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한국은 4명 산다 그러면 보통 32평 이상, 뭐 40평 이런 집을 살죠. 일본으로 치면 100회배가 넘는 집이죠. 기본적으로 사는 게. 그 다음에 또 놀란 게 저는 이제 집 구조.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딱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거실이 이제 이렇게 엄청 쫙 있고 방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있고 거실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길게 나 있어서 딱 보기에는 굉장히 다 트여 있는 기분. 그렇죠. 네. 그런데 일본에 와서 놀란 건 일단 문을 열면 복도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고. 그런 타입이 많더라고요. 네. 일본의 맨션 일단 뭐 제가 뭐 모든 집을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그 생활 습관이나 성격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가족 수가 많고 요즘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이제 다 같이 이제 테레비를 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제 이런 공간이 많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개인의 이제 생활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신기한 건 문화를 존중하는데 문을 못 잠게 돼 있어. 한국은 막 잠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낼 때 일단 분리수거 같은 게 그 페트병 하나만 봐도 일본 같은 경우는 라벨을 다 뜯어요. 그 다음에 뚜껑도 따로 빼서 뚜껑도 따로 버려야 되고 라벨도 따로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페트병을 분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점이 대부분의 사람이 페트병을 씻어서 낸다는 거. 그 다음에 캔이나 병 같은 것도 다 씻어서 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우유팩 같은 거. 오, 맞아.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일단 밖에 이제 큰 이제 이렇게 쓰레기통 있으면 그런 데다 이제 막 버리는데 아무래도 좀 청결감은 일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분리수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분리수거를 안 하는 비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가 아닌 별도 쓰레기로 내기 때문에 그 봉지에서 이제 액체가 새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악취도 나고. 그렇지만 그 외에 자원 쓰레기 분류 같은 것이라던가는 한국, 일본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동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같이 버릴 수 있게 되어 있죠. 타는 쓰레기랑 같이 버릴 수가 있어요. 일본은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거의 모든 쓰레기가 타는 쓰레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타지 않는 쓰레기는 뭐냐면 뭐 나무, 냄비 뚜껑, 뭐 플라스틱 큰 거, 그리고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봉지를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일단 이게 공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딜 가나 사실 거의 다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을 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이 아닌 이상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버립니다. 있으면 편리하죠. 한국과 일본의 집 문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맞아요. 일본은 거의 자기 집이 아니면 월세로 생활을 하게 되죠. 전세라는 제도가 이제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잖아요. 일본 분들에게 전세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이 3억이에요. 그런데 전세는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을 내고 그 집을 빌립니다. 그럼 집주인에게 2억을 주겠죠? 그리고 제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돼요.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데 나갈 때 제가 맡겼던 2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일본보다 이자가 좋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래저래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교수님에게 듣기로 전세 제도가 있는 이유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이제 생겼던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값을 못 내는 사람들이 집에 이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뭐 나 배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못 받는 걸 생각해서 돈을 미리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전세 제도가 생겼다라고 이제 저는 교수님에게 들었습니다. 집주인들이 확실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제도로 거의 많이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본보다는 월세가 많이 싼 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는 목조 건물인 아파트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목조 건물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뭐 캐빈이나 롯지처럼 이제
굉장히 이제 멋을 좋아하는 이런 집이 아니면 단지 그냥 싸다는 이유로 목조 건물을 짓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 주택도 기본 콘크리트로 짓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목조 건물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집 문화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등록 그리고 좋아요, 코멘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それではまた新しい動画でお会いできればと思います.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바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の動画も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そしてチャンネル登録もお願いします。チャンネル登録をした後にですね、アラームの設定をしておけば、私がアップする動画を携帯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バイ。